안녕하세요, 언더캐저카이브 70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S10e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기계예요. S10e 같은 경우에는 S10, S10e 그리고 S10 플러스가 있는 거죠. S10 5G도 있는데 뭐 그거는 논외로 치고요. 여하튼 그렇게 세 모델이 있는데 S10e는 보시다시피 작아요. 5.8인치로 5.8인치가 작다는 얘기를 듣는 세상이 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일단 작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든든, 튼튼, 단단 뭐 여하튼 그런 긍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러면서 작으니까 150g밖에 안 하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베젤은 또 아래에 조금 있는 거를 제외하면은 매우 얇게 뽑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상당히 예쁜 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대부분 좋아하실 거는 이게 플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가 없어서 뭐 보호 필름을 붙이기에도 상대적으로 쉬울 거고 깨지는 것도 뭐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려 보진 않았지만 조금 더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IP68 방수 방진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작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깨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문인식 센서가 있겠죠. 여기에 달려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중앙에 예전에 뭐 소니 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만 많이 달려있었는데 이게 사이즈로 인해서 딱 잡으면 손이 여기에 오는 위치예요. 저는 왼손으로 전화기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인데 왼손으로 잡을 때도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그 외에 이번에 집어들어서 키는 거랑 이렇게 더블 탭해가지고 키는 거랑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센서에 대한 유일한 불만이라면 제스처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끄고 써버렸어요. 여하튼 말이 조금 새는데 화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과 다르게 QHD 플러스가 아니라 풀 HD 플러스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 크기에서는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선명한 화면과 자연스러운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놓으면 컨텐츠에 맞춰서 색역을 자동으로 맞춰준다고 해요. 선명한 화면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그리고 고급 들어가서 RGB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 이 화면 자체가 엄청 밝고 여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인피니티 오로 들어가 있는 것도 생각보다 신경 쓰이지 않아요. 갤럭시 A9 프로 같은 거 LCD에 들어간 거는 이 구멍이 커가지고 신경이 제법 쓰였는데 요거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물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를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S10e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더 다양하고 예뻐지기도 했죠. 다음으로 성능인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엑시노스 9820이 들어가 있죠. 전작보다는 일단 GPU가 훨씬 나아졌고 이 원 UI가 삼성이 이번에 완전 새로 바꿨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더 예뻐진 것도 예뻐진 건데 최적화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앱 서랍 올라올 때 버벅거리는 거 도대체 언제 고치나 했는데 이거 고친 정도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앱 전환이라든지 전반적인 생김새가 아주 사용이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블루라이트 필터뿐만 아니라 야간 모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어두운 테마로 바꿀 수도 있고 이 홈 버튼을 가지고 이렇게 훑으면 멀티태스킹을 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 바를 화면 제스처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쓱쓱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웬일로 빅스비 버튼의 용도를 바꿀 수도 있죠. 두 번 눌러서 빅스비로 대체를 해버리고 한 번 누를 때는 원하는 앱을 실행시키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커스텀을 더 원하시면 굴락 같은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나머지 S10과 다르게 얘는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각과 광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원이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카메라 자체는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거나 뭐 앱을 눌러서 실행하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일단 결과물에 대한 보고만 드리자면은 저는 만족했어요. 메인 카메라는 f1.5와 f2.4를 상황에 따라서 전환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더 밝게, 밝은 곳에서는 더 선명하게 나오는 효과죠. 거기에 이제는 씬 옵티마이저를 일일이 킬 필요 없이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누르면은 장면별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최적의 설정을 맞춰줘요. 다만 음식 사진 같은 거는 너무 노랗게 만드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 점이 조금 아쉽고 이번에는 촬영 구도 알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촬영 구도까지 알려주는데 이 기능이 켜져 있고 화면이 조금 복잡할 때는 조금 셔터렉이 걸리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꺼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원이 없는 대신에 광각은 들어가 있는데 얘는 123도의 광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광각 렌즈는 사실 화소도 떨어지고 렌즈도 작고 넓게 찍다 보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보급형 기종에서는 얘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광각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썼어요. 거기에 이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라이브 포커스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인식이 되게 잘 돼요. 그전 삼성 모델들은 툭 하면 뭐 못 찍는다, 인식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거는 거의 척하면 척되고 인식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효과가 다양한 걸 떠나서 고양이 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모서리 인식하기 굉장히 힘든 것도 상당히 잘 잡아요. 거기에 동영상도 광각으로 찍어가지고 크롭을 하는 그래서 FHD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슈퍼 스테디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엄청나게 안정적이어졌고요. 전면 카메라는 큰 변화는 없어요. f1.9에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돌릴 때 삥 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여하튼 f1.9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사진 잘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넓게 가깝게 사실 뭐 화각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진 않는데 여하튼 여럿이 찍을 때는 이렇게 광각으로 찍어도 되죠. 얘도 라이브 포커스가 들어있는데 얘는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대신에 여기 잘린 부분이 적으니까 뭐 타협이라고
해야 되겠죠. 참고로 요건 AF도 들어가 있고 4K 촬영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아래쪽에 스피커와 위쪽에 스피커가 합쳐서 스테레오 소리가 납니다. 사실 갤럭시가 S9부터 스피커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저는 이번 것도 소리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만 최대 볼륨에서 2칸 정도 내린 음량이 소리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돌비 애트모스는 켜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 줬고 반갑게도 3.5mm 이어폰 잭도 여기 바닥에 아직 잘 살아남아 있고 음장 효과도 다양하게 있고 사용자 설정 커스텀도 가능하죠. 근데 UHQ 업스케일러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튜브 앰프 프로랑 콘서트 홀은 어디로 갔죠? 뭐 저는 좋아하는 옵션은 아니기는 했는데 그래도 있던 게 없어지니까 좀 이상하네요. 다음으로는 배터리인데 3100mAh 용량의 셀이 내장돼 있죠.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가는데 뭐 크기를 고려했을 때 크게 불만이 있지는 않은데 요즘 나오는 플래그십이라면 요거보다는 좀 더 가기를 기대하는 게 사실이죠. 대신에 USB-C 포트를 통한 충전은 빠른 편이에요. 30분이면 48%가 차고 1시간이면 82%, 1시간 반이면 93%, 완충에 1시간 40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고속 무선 충전도 15W로 향상이 됐어요. 거기다가 재밌게도 무선 배터리 공유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이건 삼성이 제일 먼저 한 건 아니고요. 화웨이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9W 출력이 나가는데요. 무선 충전이 지원하는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취 표준이면 다 돼요. 그리고 삼성 거는 취 안 들어간 것도 뭐 그냥 시계 같은 거 갤럭시 나웨이 와칸드라고 있냐 기어 S3 같은 것도 충전해서 배터리를 공유해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건 유선으로 충전하는 와중에 무선 충전 공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더니 벌써 결론을 내려드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아쉽게도 갤럭시 S10e는 지금 이 정도 들으셨으면 대충 감이 오셨겠지만 굉장히 잘 만든 폰이에요. 사실 작은 크기의 플래그십을 요즘은 정말 본 지가 오래됐죠. 계속 커지는 추세니까 이제 커지다 못해서 접기 시작하잖아요. 여하튼 그랬는데 이렇게 5.8인치라는 이름에 겁먹으실 필요 없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정말 작은 크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담은 뭐 카메라 부분에서 조금 덜고 해상도를 조금 덜긴 했는데 뭐 저는 크게 신경 쓰일 만한 구석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게 뭐 그렇게 미친 사양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기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화면, 카메라, 음향, 배터리 뭐 다 균형을 이렇게 잘 잡아놓은 폰이 찾기 쉽지 않다 보니까 전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작고 가볍고 마감 좋고 성능 괜찮고 카메라 잘 나오고 화면 선명하고 스피커 좋고 배터리도 평균 정도는 해주고 그러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저는 갤럭시 S10e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사실 90만 원이 다 돼가는 기계를 저렴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하튼 제가 갤럭시 S10이나 10 플러스 리뷰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기계를 찾으신다면 갤럭시 S10e가 아주 잘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S10e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란에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